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승주TV의 사당동 공인중개사 이승주입니다. 오늘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관련돼서 하나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실제로 중개를 하다 보면 저의 입장에서는 주택 중개량이 훨씬 많거든요. 중개 건수가. 상가도 당연히 중개를 종종 하는데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라고 정도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이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기준해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가 어떠한 것이 있다라는 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주택은 어떠한 대항 요건, 대항력이라는 단어를 모르시더라도 전입신고하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죠?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죠? 라는 질문들은 당연히 하시는데, 우리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기준해서 상가임대차는 어떻게 하면 대항력을 취득하고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수단을 더 강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주택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입신고라는 걸 합니다. 주민등록법상 이 주택은 전입을 하면 의무가 있어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 의무가 있는데, 이 대항력이라는 조건을 또 갖추기 위해서도 전입신고를 필수로 하죠. 자, 그렇다면 상가임대차의 경우에는 이 대항력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가 오늘의 논점이고 오늘의 주제입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관할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주택은 동사무소에 가거나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하시고 또 확정일자를 부여를 받으시죠. 주택의 경우에는 보증금 6천만 원을 넘거나 월 차임 30만 원이 넘으면 서울 수도권, 기타 광역시 같은 경우는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필수로 임대차 신고를 하게 돼 있어서 대부분 하시지만, 상가 임대차의 경우는 관할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으시는 분들은 정말 손에 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런 게 있어요? 라고 10중 9, 정확히 좀 오버하면 10중 10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몰랐네요, 꿀팁 감사합니다 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이 부분을 공공연하게 여러분들께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먼저 법 조항이 있는데요. 상가임대차 보호법 법 조항을 한번 볼게요. 제2조 1항에 있습니다. 상가 건물, 사업자 등록이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뒷부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확정일자를 받으시는 분들은 영업용으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적용 대상이 된다라는 부분을 먼저 알아두셔야 되고요. 우리가 이 대항력이라는 걸 갖추는 이유가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한 부분도 있죠. 보증금을 문제가 생기면, 경매에 넘어가거나 일이 생기면 우선적으로 좀 받기 위해서 채권인 보증금을 다른 제3자들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부여받기 위해서인데, 또 다른 법조항 한번 볼게요. 동일하게 상가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제14조 1항을 보면요.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내용이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적용하는 여부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주택의 전입신고처럼 이렇게 등록을 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사업자 등록을 영업용으로 하고 확정일자를 관할 세무서에서 받으면 여러분들이 주택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효과와 동일한 효과를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최우선 변제의 범위, 우선 변제 금액의 범위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별도로 적용을 하고요. 주택과 차이점, 중요한 부분 한 가지는, 주택은 예를 들면 1억에 100만 원짜리 집이다라고 봤을 때 뒤에 월 차임은 산정하지 않고 이 보증금만 가지고 우선 변제 대상인지 최우선 변제금을 지급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1억 보증금만 가지고 본다는 거예요. 또 안정성을 확보하고 싶은 분들은 제가 주택의 경우는 월세를 끼고 보증금을 낮추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가임대차는 반대로 환산 방법이 월 차임 곱하기 100을 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1억에 100이라고 하면 1억 더하기 월세 100만 원 곱하기 100을 하면 1억이죠. 총 2억이 우선 변제금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산 보증금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 참고로 또 알려드리니까 꼭 알고 가세요. 이 부분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자, 그리고 제가 실제 사례들을 많이 찾아보고 있는데요. 이 상가 건물 해당 여부가 어떤 건물이 해당되냐가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주택이랑 마찬가지 용도로 봅니다. 그래서 공부상, 그러니까 서류상의 용도보다 실제 용도가, 사용 용도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를 가지고 보고요. 반대로 마찬가지죠. 주택도 근린생활시설이지만 주택으로 전입신고하고 주택으로 살면 주택으로 보잖아요. 업무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주택수를 산입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주인들이 전입신고 안 하는 조건으로 많이 하기도 하죠. 신축 아파트 입주권이나 분양권 때문에 신축집 전세에 들어가거나 월세 들어가는 집들도 주인들이 주택수 산입 때문에 이렇게 많이 하기도 하죠. 상담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실사용 용도가 중요하다라는 부분이고, 거고, 자, 그 다음에 이 계약갱신 요구권이나 이 차임에 관련된 규정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상가임대차 보호법 대상에 적용되지 않아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적용이 된다라는 부분은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뒷부분에 설명드린다고 했던 부분인데 영업용이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었죠. 자, 그게 왜 그러냐면 제 영상에도 공장에 관련해서 한번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어요. 그 부분과 같은 맥락인데요. 이 공장도 단순 창고나 짐을 적치하는 용도 말고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 용도, 영리 목적을 취득을 해야 상가임대차 보호법 적용이 되고요. 자, 이 사무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동창회 사무실 혹은 비영리법인 있죠. 혹은 단순히 모임 재단 같은 이런 곳들은 사업자 등록을 해서 영리 목적이 영위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곳들은 적용이 불가합니다. 자, 적용이 안 된다는 게 아까 말씀드린 상가임대차 보호법 제2조의 1항 사업자 등록을 한 것은 영업을 한 부분에 한해서 그 부분이 준용된다라는 부분 알고 계시고요. 3조 1항 조항을 한번 보면요. 대항력의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다음 날로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주택의 전입신고랑 같은 부분이죠. 여기는 사업자 등록이라는 단어가 주택의 전입신고랑 가름해서 상가는 사업자 등록을 하니까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그 기본 로직을 그대로 준용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가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결론적으로 주택의 전입신고 확정일자처럼 상가도 사업자 등록을 하고 관할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주택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것과 동일한 효과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르셨던 부분도 오늘도 알고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내용도 많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